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그리고 몸도 편치 않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 때문에 잠을 못 잔 것이 아니고 그 판결문의 내용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판결이 정말 무슨 이런 논리를 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렸을까? 판결문이 무지하게 깁니다. 읽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리고요. 또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니까 판결문이 이런 정도의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면 요약해서 우리가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되게 설명서를 내는데 어제 법원이 설명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일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전문기자의 방송을 봤더니 탕탕이 판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탕탕이 아시죠? 낙지를 탁탁탁탁탁 잘라서 먹는 겁니다. 탕탕이는 맛이나 있죠. 이 탕탕이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저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본질은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에 저지른 개발과 관련된 부패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번 재판, 공직선거법 거짓말 재판의 두 가지 쟁점은 첫 번째, 대장동 개발에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김문기 전 처장이 자살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 하위 직급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모른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 하면 해외여행 간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서도 잘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골프 모자를 쓴 사진이 그 물증으로 나오는 겁니다. 골프를 쳤다. 그리고 김 처장의 가족들이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재명 대표하고 골프 쳐서 너무 즐거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도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리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는데 유동규 씨도 거기 있죠. 일행들이 골프 모자를 쓰고 찍은 단체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한 10명 가까이가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을 소위 클로즈업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걸 공개를 했느냐? 그 골프 모자에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골프할 때 쓰는 볼마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볼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골프를 치고 나서 그 모자를 그대로 쓴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심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사진이 조작됐다 그럽니다. 그 사진 전체 사진을 당겨서 공개한 것이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진에 김문기 씨가 없었는데 붙여다가 넣으면 그게 조작입니다. 요즘 디지털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게 조작인 것이지 원본 사진의 일부분만을 부각시켰다고 해서 그걸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말들을 다 씁니다. 상황을 다 잘라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잘라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한 것은 인식에 관한 발언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이게 쟁점이 됐겠습니까?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인 실무자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이 법원의 의무인 거지 이재명 대표 편에 서서 정말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런 근거를 제시하느라고 이렇게 장시간을 소요한 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건요. 그 유포자의 심리를 이해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판단에 오류를 겪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 성남 백현동 아파트 건. 백현동에 가면 옛날에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가보면 우리가 옹벽 아파트라고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앞에 엄청나게 높은 옹벽을 쌓고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비 같은 거 많이 오고 하면 그 아파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는 절대로 내줄 수가 없는 허가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내줬느냐? 당초는 거기에 그런 대규모 민영 아파트를 허가를 하려고 했던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민간업자가 그 개발 계획을 마련을 하고 이게 허가가 잘 안 나니까 누굴 끌어들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로비스트죠. 그래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아파트 개발 계획이 급진전을 하면서 용도도 네 단계나 올려주고 또 뭐 임대 아파트 지으려고 했던 거를 전부 민간 아파트로 이렇게 바꿔주고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이 정도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하지 않고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기는. 거기에서 로비했다는 걸로 지금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매우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해준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빨리 해주라고 협박해서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정말 많은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정말 협박받은 것이 맞니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협박받은 거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뭐라고 답변하냐 하면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공문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조작이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판례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2심 재판부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협박받았다는 뜻은 포괄적인 의사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의 말장난을 가지고 1심에서 징역형이 난 사건을 2심에서 무죄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히틀러 시절에 나치의 선전장관했던 괴벨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은 한 문장으로도 족하지만 그 거짓말을 밝혀내는 데는 수만 개의 문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건 단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1심까지.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인데 이 2심 재판부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려 1시간 반짜리 판결문을 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노력을 들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선 주자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사건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 도무지 그 배후에 우리법연구회라는 특정 단체의 그림자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법적 농단의 배후를 보면 전부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사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이없는 사건을 대법원이 빨리 심리를 해서 원위치 시켜주세요. 1, 2심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갈릴 때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 정말 역사적 책임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큰 오점을 남긴 판결인데 판결이야 났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대법원이 나서서 이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해도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길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